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때는 17세기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반다 제도가 있고 이 반다 제도 끝에 런섬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맨하탄 섬이 있는데요. 이 두 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다 제도는 전체 총 면적이 42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정말 규모가 작은 섬들의 모임이고요. 그 끝에 있는 런섬은 길이가 3km, 폭이 1km 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맨하탄도 그 당시 맨하탄은 지금과는 달라요.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두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몇 년 동안 찢고 뽑고 싸움을 하고 있었고 결국 1677년도에 두 나라가 협상을 해요. 브레다 조약.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이루어진 조약이라 해서 브레다 조약인데요. 당시에 힘이 조금 더 센 나라가 네덜란드였답니다. 네덜란드가 내가 런섬을 가질 거야. 네? 런섬이라고요? 런섬을 가질 거야. 해서 네덜란드가 런섬을 소유하게 됐고 영국은 맨하탄 섬을 소유하기로 그렇게 브레다 조약은 네덜란드에게 유리하게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런섬. 그 당시에 이 런섬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런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열대성 상록수 육두구 뿐이었어요. 이게 육두구예요. 육두구 열매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육두구에 있는 방향성 휘발 물질인 아이소유게놀이 엄청 중요한 물질이었어요. 아이소유게놀이 없는 휘발성 방향 물질이 없는 육두구라면 한적한 런섬이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피비린내 나진 않았을 거예요. 대체 이게 뭐길래? 냉장고도 없고 위생시설도 엉망이고 위생관념도 없는 의료용 약도 없는 중세시대에 향신료는 꽤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실제로 영국에서 육두구가 처음에 알려질 때 향신료로 알려진 게 아니라 패스트, 즉 흑사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값이 금보다 귀했다고 하니 런섬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 이해할 만하죠? 그 당시에 주기적으로 패스트가 돌았는데요. 패스트가 돌 때면 로즈마리라든가 육두구, 클로버 이런 향료들을 온몸에 뿌리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미신이었을까요? 우리가 향료들의 화학적 특성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식물들은 우리 좋으라고 방향적 화합물을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식물들은 풀을 갉아먹는 동물이나 수액을 빨아먹거나 잎을 갉아먹는 곤충들, 그리고 체내에 침입하는 균들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유게놀, 아이소유게놀, 피페린, 진제린, 캡사이신 이런 방향적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적들과 싸움을 벌이는 거죠. 자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이 방향성 화합물은 천연 살충제랍니다. 제가 자꾸 방향성 화합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방향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알고 지나갈게요. 방향의 사전적인 의미는 향기로운, 향긋한, 주로 기분 좋은 냄새를 의미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에서의 방향이란 뜻은 좀 달라요. 화학에서의 방향이란 화합물이 벤젠 고리 모양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벤젠의 구조식은 육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탄소 고리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페놀은 벤젠 고리에 OH, 산소 수소기가 결합되어 있는 간단한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진정한 합성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페놀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화학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석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남는 찌끄레기, 검은색의 끈적끈적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콜타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예요. 콜타르에서 최초의 소독제 페놀이 만들어졌고요. 페놀에서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어요. 이 페놀이 육두구의 아이소유게놀과 관련된 물질이랍니다. 지구상에는 109개의 원소가 있고요. 2개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면요 700만 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실험실에서는요 새로운 합성 물질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수십만 가지의 페놀류들을 그냥
페놀이라고 통일해서 부른다고 하니 에센셜 오일을 알리는 저로서는 좀 뭔가 억울한 느낌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두유라든가 콩이라든가 이 제품들을 사게 되면 그 원료가 유전자 변형 콩인지 오리지널 콩인지 우리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냥 콩인 거예요. 오리지널 콩을 만드시는 분, 오리지널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연계에도 다양한 종류의 페놀류들이 존재합니다. 후추의 캡사이신이나 생강의 진제론 같이 매운맛을 내는 분자들도 페놀류로 분류되고, 정향, 클로브죠. 정향의 유게놀이나 시나몬의 유게놀, 육두구의 아이소유게놀 같이 향이 매우 강한 분자들도 페놀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 바닐라 향의 활성 물질인 바닐린도 페놀류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적포도주에 폴리페놀이 유용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폴리페놀도 페놀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적포도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동물성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화학자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페놀의 이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방향성 화합물을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약효가 있는 허브나 식물로부터 수증기 정리법, 용매법, 압착법 등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한 것들이 에센셜 오일이에요. 식물 속에 존재하는 에센셜 오일의 양은 정말 작아요. 0.02%에서 많아도 고작 1.5%를 차지할 뿐이죠. 100kg의 라벤더에서 3리터의 라벤더 오일이, 100kg의 로즈에서 0.1리터의 로즈 오일이 추출돼요. 좀 슬프지만 3000kg, 3톤의 멜리사에서 겨우 0.05리터의 멜리사 오일이 추출된다고 하니 에센셜 오일의 한 방울의 힘은 가히 기적적이라 할 수 있죠.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쉬워요. 에센셜 오일은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테르펜과 외에 수소와 기타 분자로 합성이 되어진 테르페노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페놀은 테르페노이드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테르페노이드의 성분들 중에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코올, 페놀, 케톤, 알데하이드, 에스테르 등이 있고요. 페놀이 함유된 대표적인 오일로는 진제린의 생강, 유게놀의 시나몬, 클로버, 캡사이신의 후추, 아이소유게놀의 육두구, 티놀의 타임, 이런 오일들이 있고요. 이 오일들의 특징은 항바이러스, 항균, 살균, 방부, 신경계와 면역계의 자극,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이러한 좋은 효능들을 갖고 있어요. 아로마를 알리는 일, 안전한 제품을 알리는 일을 하다 보면 화학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정말 사실 화학을 알지 못하고는 아로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학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화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화학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재미없고 복잡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요. 그 와중에 제가 정말 보석 같은 책을 찾아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도 거의 이 책의 한 챕터에 해당이 돼요. 2007년도에 첫 출간된 책이고요. 2007년도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모 대학에서 30년째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과 미국에서 하이테크 회사에 재직 중인 두 분이 지은 책인데요.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요. 정말 마법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